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크랙 스프레드 추세입니다. 이것은 석유류 제품의 도매 가격 빼기 원유 가격 이겁니다. 스프레드가 그 두 개 가격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크랙 스프레드가 높을수록 원유 가격보다 석유류 제품의 도매 가격이 높다는 것이니까 정유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21년 이후에 크랙 스프레드 급등한 상황이고 거의 사상 최고치 근방인데 이게 이 분야 에너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그래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내린 결론은 에너지 가격은 사상 최고치 이미 지났다.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차질 없이 퇴출 중이다. 인플레이션도 이미 정점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그 팬데믹 정점인 팬데믹이 한창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는 뭐 다 수요가 감소했죠. 뭐 다 지금 막 셧다운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석유류 수요도 줄고 가격도 폭락을 해서 하니까 글로벌 정유 시설 폐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년 이후에 하루 용량 110만 배럴 퍼 데이 정유 용량을 감소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서는 20년과 21년 사이에 글로벌 정유 용량이 73만 배럴 퍼 데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난 한 3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정유 용량이 이렇게 감소한 것.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다 지금 셧다운 됐죠, 공장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그 팬데믹 그 당시 예상과 달리 그 팬데믹의 회복이 급격한 V자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급격하게 V자 회복해버리니까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즉 설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떠난 인력도 제대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1년 지나면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팬데믹 이전으로 급격히 회복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감소한 정유 용량, 리파이너리 캐패시티는 회복이 안 됐으니까 크랙 스프레드 급등시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어 버린 것이 러시아의 유크레인 침략입니다.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근데 그 침략한 이후로 러시아 원유 대략 하루에 500만 배럴 퍼 데이 이 정도 원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정유 제품 싹 수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유 용량은 감소시켜 놨는데 수요는 급격히 회복되었고, 러시아 제재까지 해버렸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엎어져 있는데 위에서 바로 또 덮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특히 어려운데, 특히 에너지 시장이 어려운 그 상황을 푸틴이 아주 교활하게 지금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서방이 제재를 풀지는 않을 것이고요. 더 강하게 전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무기로 삼아서 국제 질서 흔드는 푸틴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국제 에너지 기구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IEA 요 보고서 나온 게 22년과 23년에 글로벌 정유 용량 리파이닝 캐패시티 이게 크게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글로벌 정제 용량을 보면은 이건 최소한의 숫자이고 거의 100% 확실한 숫자인데 22년에 한 100만 배럴 퍼 데이 증가하고 23년에 추가로 160만 배럴 퍼 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러시아 제재만 없으면은 뭐 넘치는 정도인데 감소한 거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러시아 제재 때문에 저게 그래도 부족할지 남을지 이제 걱정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그 IEA 보고서를 기초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또 다른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주요 정유 설비 이거
리파이닝 커패시티 요거 뉴 또는 새로 짓거나 또는 추가로 증설하는 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거 중심으로 전부 다 세례 봤다는 겁니다. 예? 전수조사라고 하죠. 그냥 세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려 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글로벌 리파이너리 커패시티는 22년에 일산 그러니까 하루에 230만 배럴 퍼데이 증가하고 23년에 추가로 210만 배럴 퍼데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상치입니다. 위에서 IEA가 본 거는 거의 확실한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크랙 스프레드는 금년 하반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유지하겠지만 저거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이후에는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 뉴 리파이너리 커패시티 신설 정유 용량 이거는 현재 그 대용량으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거 이게 향후 2년 내에 준공하고 중동 지역에서 대략 한 400만 배럴 퍼데이가 지금 그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이라는 거 하이 커패시티 리파이너리 요걸 하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원유를 가져와서 이걸 정제를 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대량의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요. 요거는 즉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국제시장에 팔기 위해서 저런 대규모 그 정유 용량이 지금 신설되고 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준공이 그 정설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21년까지만 해도 조그만하게 정설을 하더니 22년 되면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2건이 지금 시작이 돼서 장수성 북부 항구 도시 그 렌윈강 지역에 세농 페트로케미컬 이거는 그 그냥 회사인데 32만 배럴 퍼데이 이게 22년 5월에 가동이 됐고요. 페트로차이나는 그 국영 아닙니까? 이게 광동성 남부 제양 리파이너리라는 그 공장에서 40만 배럴 퍼데이로 이게 22년 3분기에 가동된다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40만 배럴 퍼데이 확장 공사한 게 금년 초에 가동하기 시작한 게 있고 24년에 가동 예정으로 신설되는 게 30만 배럴 퍼데이 한 개, 40만 배럴 퍼데이 또 한 개 이렇게 총 70만 배럴 퍼데이가 지금 그 신설 중에 있고요. 2030년까지 준공이 지속적으로 리파이닝 커패시티를 증설해 나간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30만 배럴 퍼데이 이게 곧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20년 3월에 화재로 셧다운 됐다가 금년 5월부터 다시 이제 가동된다고 합니다. 사우디 아람코하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가 50대 50 합작으로 저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만 배럴 퍼데이. 사우디도 일산 40만 배럴 퍼데이가 지금 그 작년 후반기부터 가동돼 갖고 금년 초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하고요. 쿠웨이트에도 최대 용량 일산 61만 5천 배럴 퍼데이 이게 지금 풀 가동 시작돼 갖고 금년 하반기 이후에 수출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도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요. 14만 배럴 퍼데이. 그 다음에 오만하고 쿠웨이트가 합쳐서 또 23만 배럴 퍼데이. 이렇게 내년 초까지 이러면 금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 이렇게 가동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합하면 다 37만 배럴 퍼데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저 인도 지역 인디안 오션 바신 이쪽에서 지금 원유 뽑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일산 한 200만 배럴 이상 신규 리파이닝 커패시티가 22년에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로 넘어가면은 최대 용량 65만 배럴 퍼데이 이게 이 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건데 늦어도 내년까지 가동 예정이라는 겁니다. 빠르면 금년 하반기. 멕시코도 일산 34만 배럴짜리 지금 짓고 있다 하고요. 토탈 에너지 프랑스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프랑스 해안에 돈제스 리파이너리 이 지역에 일산 22만 배럴 규모 요거 예전에 계획했다가 포기한 거 다시 추진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유 설비 신설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파악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요 선수들이 확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죠. 특히 엑슨 모하빌이
텍사스 버몬트 그 설비를 23년까지 일산 23만 배럴 증설한다는 겁니다. 지금 규모에서 23만 배럴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22년 이후에 글로벌 새로 늘어나는 정제 용량을 프로젝트별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거 중심으로 이렇게 헤아려 본 건데 언급하지 않은 소소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시간표대로 진행만 된다면 글로벌 리파이너리 커패시티는 22년에 230만 배럴 퍼 데이가 증가하고 23년에 추가로 210만 배럴 퍼 데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러시아 오일이 시장에서 진짜 퇴출되는 연도 내년쯤으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없어져도 전혀 아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상가상의 최악의 상황, 즉 팬데믹 이후에 망가진 공급망 상황에서 수요 회복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이것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촉발이 됐는데 요걸 지금 악용을 해서 푸틴이 유크레인 침략 전쟁을 일으켜 갖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더 악화됐죠. 인플레이션도 더 악화됐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났거나 아니면 지금 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러시아 없이 이 에너지 세상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 천연가스는 요 약간 이제 별도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천연가스는 왜냐하면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킨다고 할 때 석탄부터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에서 석유를 아웃시키고 그러나 석유는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중요한 석유류 제품의 중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석유 수요는 중요합니다. 그렇고 에너지 시장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석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요 자체는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은 공급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명제. 가령 개도국에서 식량 가격은 팍 낮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 성장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산업의 식량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비싸면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더 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천연가스 공급이 더 늘어나서 공급 증가가 더 많아서 그래서 가격은 지금보다는 지금 하락할 가능성 높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